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와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긴 뒤 처음으로 어젯밤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빈 만찬이 열렸습니다. 그동안 박물관, 집무실, 호텔까지 떠돌았지만 결국 청와대 영빈관만 한 장소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청와대 영빈관이 모처럼 환하게 불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긴 뒤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국빈 만찬이 열렸습니다. 손님은 베트남 국가주석입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폭 주석님을 위한 국빈 만찬을 개최하게 돼서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재계 인사들, 박항서 축구감독과 베트남 손님들까지 120명 가까이 참석했습니다. 오늘은 손님을 접견하는 청와대 상춘제도 베트남 주석과 함께 방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영빈관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역사와 전통의 계승과 실용적 공간의 재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의 손님 맞이 장소는 여러 곳을 떠돌았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국립중앙박물관,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대통령실, 사우디 왕세자는 한남동 관저, 케냐 대통령은 호텔에서 만났습니다. 하지만 결국 청와대 영빈관만큼 마땅한 곳이 없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청와대에서 나온 뒤 878억 원을 들여 영빈관을 새로 짓는 계획을 추진하다 비판 여론에 취소했습니다. 영빈관은 지난해 대대적으로 수리도 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을 반대했던 민주당은 이럴 거면 왜 이전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준다며 용산으로 이전하더니 명분으로 내세웠던 국민 소통은 불통의 국정 운영으로 퇴색된 지 오래입니다. 이제라도 대통령실 졸속 이전에 대해 국민께 사과할 것을 촉구합니다. 대통령실은 국빈만찬 행사 준비 때도 영빈관 권역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은 관람객들에게 정상적으로 개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격에 걸맞는 행사를 위해 영빈관을 실용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800억 원대 예산을 들여 영빈관을 신축하려던 대통령실이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결국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과거 발언들이 부담으로 작용한 걸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은 철회로 끝날 일이 아니라며 거듭 특검을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정쟁화하는 건 추태라고 맞받았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879억 원을 들여 새 영빈관을 지으려던 계획을 철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어젯밤 긴급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국격에 걸맞은 행사 공간을 마련하고자 했지만 취지를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즉시 예산안을 거둬들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영빈관 신축을 공식화한 지 6시간 만에 계획을 철회한 건데 그만큼 여론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영빈관 신축 계획이 알려진 뒤 과거 청와대 영빈관을 쓸 수도 있다고 했던 윤 대통령의 발언과 어긋나 부담이었다며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집권하면 영빈관을 옮길 거라던 김건희 여사의 과거 발언이 재부각되면서 이른바 무속 논란까지 다시 불거진 것도 부담을 더했습니다. 또 영빈관 예산 때문에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들어갈 수천억대 추가 비용까지 재조명을 받으며 논란이 커졌고 야당이 대폭 삭감을 경고하고 나서자 결국 철회로 돌아선 겁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청와대를 그대로 사용했으면 단 1원도 들지 않았을 거라면서 이렇게 일단락할 문제가 아니라고 특검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수상한 수의계약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말대로 영빈관 신축이 결정된 것은 의문입니다. 혈세가 허투루 사라지고 있으니 기가 찰 일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영부인이 영빈관 신축을 지시한 것 아니냐는 집단적 망상에 빠져 있다. 모든 현안을 정쟁화해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 등 자신들의 추태를 감추려 하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영빈관 신축 계획은 철회됐지만 관저 이전에 따른 연쇄 이동 비용부터 합참 그리고 군부대 이전 비용까지 최종적으로 얼마가 드는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권력의 상징이었던 청와대는 74년 만에 열렸습니다. 대통령 취임일이던 5월 10일 0시 개방, 새 정부의 신호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생각지 못했던 부작용이 잇따르는데요. 활용 방안을 놓고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영빈관 의자에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누운 모델. 본관 계단 앞에선 남색 드레스를 입은 모델이 한쪽 다리를 드러낸 포즈를 취했습니다. 최근 패션 잡지 보그 코리아가 청와대에서 찍은 화보 사진들입니다. 이 촬영을 허가한 문화재청 내부 문서를 보면요. 보그 코리아와의 협업을 통해 한국 패션과 전통, 문화유산을 알리고 한복의 예술적인 면모를 선보일 거라고 돼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 청와대 홍보와 한복 홍보, 예산 절감을 꼽았습니다. 보그 측에서 무상 홍보를 제안했다는데요. 이게 어떻게 한복 홍보냐는 비난이 폭주했습니다. 모델들이 버섯만 신고 있을 뿐 의상은 아무리 봐도 한복 같진 않아 보입니다. 과연 서양 드레스에다가 우리나라 꽃신 하나만 신으면 그게 한복인가? 상징적이고 세계 사람들이 바라보고 관심 갖는 그 장소에서 그런 옷을 찍은 것이 좀 아쉽고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는 말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 흰색 드레스는 일본 디자이너 작품이라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국회에서도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과연 이게 대한민국의 한복입니까 이게? 네? 한복으로 보이세요? 근데 이제 보고 잡지의 네? 컨셉 자체가 좀 약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변형식. 지금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에서는 청와대 사진 다 내렸죠. 그럼 한복 문화 홍보라고 했는데 세계적으로 이건 망신만 당한 거 아니에요? 청와대라는 역사적인 공간의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그 책임이 문화재청뿐만 아니라 문체부 전체에 있는 것은 장관님도 알고 계시지요? 문화재청은 앞으로 청와대 촬영과 사용 허가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활용 방안도 차근차근 준비해서 갔어야 되는데 이제 활용에 대한 좀 미흡한 이런 절차가 이런 그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도 않도록 하겠고